반짝반짝 빛나는 책보님 162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28일차고요. 네, 128일차. 배정판은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많은 사람이 있고요. 좀 내용이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28페이지 먼저 나왔던 건 28페이지에 네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많은 사람이 주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 95%의 사람들이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겠죠.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이 2010년 심슨 가족의 머니바트라는 에피소드에서 다루어졌다. 심슨 가족은 미국의 방송사 폭스에서 방영 중인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머니바트 에피소드는 2010년 10월 10일에 방송됐다. 무책임한 아버지 호모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술에 빠져 현실을 회피했다. 호모의 아내 마지는 호모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은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걸 후회하겠죠? 그건 미래의 호모가 겪을 문제지. 나는 그 인간과 상관없다고 호모는 고개를 저었다. 미래의 호모가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미래에 있는 그 인간과 상관이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 참, 제가 밑으로 내려갔네, 갑자기. 어, 아, 그래서 상관없다고 호모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보드마카를 마요네즈 병에 부어 마신다. 보드마카를, 보드카를 안 먹으니까, 보드카를 마요네즈 병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우리가 호모의 모습에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도 호모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드카를 선택하지 않고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미래의 나에게 문제를 떠넘긴다. 1990년대에 레이트 쇼 위드 데이비드 레터만 에서 코미디언 제리 사인펄트는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발음도 안 되고 막 그런 내용은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나는 어떤 광고를 보았다. 6월까지 지급액 없음이라는 문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은 6월이라니. 6월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6월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지. 나 역시 그렇게 말한다. 늦은 밤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밤이네. 그런데 너무 재밌잖아? 나는 자고 싶지 않아. 나는 밤 사나이야. 그런데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졸리면 어떡하지? 그건 아침 사나이의 문제지. 아침 사나이에게 맡겨. 나는 밤 사나이니까 파티를 즐기자. 그리고는 5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린다. 사나이는 언제나 아침 사나이를 망친다. 아침 사나이가 밤 사나이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다. 아침 사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대한 자주 늦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면 낮 사나이는 직장을 잃을 테고 사나이는 돈이 없어서 더는 파티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밤낮 바뀐 사람들 읽으면 참 좋겠죠. 밤낮 밝혀서 내일 아침 상관없어 오늘만이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야 라는 거죠. 레토마는 제리에게 현대 미국의 삶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 거예요. 눈앞의 목표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미래의 나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데니얼 기버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우리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왜 우리는 미래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현재를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지금 오늘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미래지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범주로 나뉜다. 회피라는 범주로 나뉜대요. 목표, 접근, 회피,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러면 오늘 더욱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럼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현재의 나와 상황이 향상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임을 깨닫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현재를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와 연결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오늘만 있다고 오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만 있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부하의식에서. 퇴근해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온몸을 짓눌렀다. 여느 날 같으면 나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은 이 책을 쓰며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를 구상한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기찬 여섯 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석을 부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했다. 나는 20년 후 53세인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여섯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53세의 내가 다시 돌아와 남은 오늘은 그러니까 53세의 내게 다시 돌아와 남은 오늘을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30년 뒤를 생각해 보니까 뭐지? 하면서 있잖아요. 30년 뒤. 60, 70, 80, 9이 되고 90, 90이 다가서는 거예요. 아, 근데 몰라요. 더 살고 있을지 꼬랑꼬랑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존중받는 사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 뭔가 아이고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기억이 남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정말 기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제 참,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냥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정말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어제도 참 많이 드는데, 어제 이제 제가 회사에, 어, 그, 회사에 이제 제가 지놀러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대가 아니죠. 하나, 둘, 셋, 한 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 이렇게 볼륨이 있어요. 이게 볼륨이 있는데, 볼륨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 이제 보상이 바뀌면서 내가 직대로 해야 되는 보상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떨어져요. 대리점이.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인스타에 보니까 어디 놀러 갔어요. 그래서 어디 톡을 하니까 톡은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톡을 했는데 3대고 밑에 1대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얘기 안 하면서 또 소통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다 다친 거죠. 또 그 밑에는 또 막 좀 마음을 뭐 원래 자체가 안 열던 사람인데 자꾸 뭔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는 또 거기랑 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진짜 제가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공지를 안 했는데도 알고 찾아온 친구인 거예요. 너무 되게 고마운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쪽 소식을 제가 들을 수가 없는, 저쪽에 이제 뭔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아니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거 보상을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관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뭔가 마음이 있잖아요. 막 사업에도 그렇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꽁꽁 닫혀 있는지. 그래 내가 얼굴 좀 보자고 보고 싶다고 막 했는데 오늘도 톡을 좀 해야 되겠어요. 매일 하면 마음이 다친 거는 사랑으로 딱 보니까 사랑으로 그 마음 다친 거는 사랑으로 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일 수밖에 없는데 참 기다려야도 되고 그러니까 사랑은 또 기다림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또 안 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두루두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락을 하는데 미래에 그죠? 코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미래에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기는 것들이 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나는 다시 살게 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미래 여러 주변 사람들과에도 두루두루 내 코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고, 주변 사람들 보고, 확장돼서 보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야, 이게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볼게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죠? 두 번째, 지금 죽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후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과거에, 우리 지금 과거에 자꾸 살잖아요. 두려워서 행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고통받았던 것 때문에 또 고통받기 싫어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과거에 고통받았던 것을 지금 또 느끼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받기 싫어서.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미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하는 미래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임사체험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내가 그 관을 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내가 관에서 죽었다 생각했을 때 내가 아유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내가 뭘 잘했으면 무엇을 못했으면 무엇을 아쉬워하면서 못했는지 그 임사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저는 임사체험은 안 했었고 내가 진짜 사업을 못하고 망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를 상상해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 상상하고 원상태로 복귀 안 해주셔가지고 한참 힘들었었어요. 원상태로 딱 복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 내가 안 됐었던 걸 상상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폰서들한테 같이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풀려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풀려난 것보다. 그러다 이제 의식 수업 들으면서 이제 좀 정리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 시크릿, 미래의 나를, 진짜 선생님이 완전 몇 년 전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래의 나를 밤에 자는 시간에 무의식에 싹 집어넣는 거.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거를 읽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놓아버린다. 행동해야 되고, 미래를 내가 지금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 근데 그걸 몇 년 전부터 선생님께서는 앞서 나가시죠. 저희 부하의식 선생님께서는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밤의 무의식 안에 정말 쉽게 세팅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누가 해주지?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내가 녹음해가지고 내가 틀어놓고 자야 되겠다. 그죠? 하다가 자는 거야. 내 목소리로 내가 녹음해놓고. 그래야 되겠네. 그 해봐야 되겠네요. 선생님께 옛날에 있었는데, 있지 않을까? 있었는데, 옛날에 돌아다녔는데. 민규님, 어디 있지 않을까요? 민규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선생님 거, 모든, 완전히 그냥, 그 만물 박사이며, 이, 이 영상이고 뭐고, 모든, 이 보이지 않는 컴퓨터 이 세상에서 만물 박사 같아가지고, 뭔가는 선생님 걸 찾아보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옛날에 녹음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틀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돌아오면서 '나는 뭐지?' 하고 나는 누우면 그냥 기절해서 자버리는 거야. 아니다. 오늘 매일 우리는 이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삼 개월에 한 번씩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고 자느냐 그냥 자느냐 놓아 버리면 하느냐 안 하느냐 참 안 해요. 그래서 하고 음 하고 자는 거. 야 89 됐을 때 99, 99, 109 그 숫자가 나한테 나이에 그게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의문이 가네요. 언제까지 살지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네. 네, 볼게요. 나는 플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20년 후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오늘은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미래의 나가 다시 지금 돌아왔어.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냥 놓아버림도 안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밤에 상상 시크릿도 안 하고 할 것이냐? 미래의 나가 다시 돌아온 거 돌아왔을 때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고 보니 3살 된 피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흥분해서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뛰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20년 후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피비를 껴안았다. 피바를 피바요? 피비예요? 피비? 피비를 껴안았다.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이는 "응." 대답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나도 함께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잡았다.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꼭 끌어안았다. 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내가 경험한 것이 경건함을 느꼈다. 그리고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5분 정도 PB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어린 딸과 논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셀카를 찍었다. PB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로렌은 주방에서 아기 조리와 렉스를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아이들을 꾸짖으며 야단쳤을 것이다. 어쩌면 멍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은 미래의 내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는 장난감마저 사랑스럽게 보였다. 주방 식탁에 널려있는 학습지와 숙제들을 보니 행복했다. 바닥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나의 아내 로렌, 아내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얻었을까? 10살, 14살 아이들과의 말다툼이 짜증이 나기보다는 내가 그 아이들의 농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느끼고 놀랐다. 미래의 나에게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성인이다. 만약 아이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이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무조건 지지할 거라 확신했다. 나는 길을 열고 입을 닫았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입을 열고 길을 닫아. 근데 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줘라, 들어줘라. 나 상담을 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앉아가지고 이제 몇 개만 물어봤어요. 제가 뭐 아이들이 있냐, 예, 뭐 어떤 일을 했느냐, 남편 무슨 일을 했느냐, 가족관계 뭐 이런 거는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야 되는 것만 묻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과거에 어땠고 엄마가 빨개 벗겨서 쫓겨났었고 남아 사나 그 저기 뭐 남아 선호 사상이라서 아들을 세 번째로 아들을 낳는데 무슨 그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참 얘기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 맞냐고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얘기 잘하신다 그랬는데 듣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막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얘기를 그렇게 스스로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열고 입은 닫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입을 열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가족과 함께 했다. 가족을 보며 웃었다. 가족을 사랑했다. 가족과 연결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30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미래 내가 30년 뒤에 내가 돌아왔을 때, 야, 우리 아이들이 60 몇 살이고 30년 뒤니까 그렇잖아요. 야, 60 몇 살이면 나보다 다행히 나이가 더 많은 상태네. 그죠? 나랑 삐까삐까한 상태. 나만 내가 6개월 뒤 5년 뒤, 10년 뒤, 뭐 1년 뒤, 뭐 이것만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더니 두루두루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미래와 미래 나와 연결시킨 나는 강력하게 행동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 너무 좋으네요. 그래서 강력 추천했던 분이 계신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동합시다. 미래의 나를 걱정 근심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내가 걱정 근심한 걸 세팅해 놓으면 걱정 근심할 일이 있는 거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제대로 세팅을 하면 아플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행복하게 네, 미래에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크릿 하면서 네, 행복한 또 하루 보내고요. 토요일 날 수업이 또 서울에서 있죠.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입니다. 대구로 오셔야 되고요. 네. 시간 나시는 분들, 네. 나시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대구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31일, 6월 1일 잊지 마시고 5월 초에 입금하는 날이거든요. 네. 꼭 많이들 참석해서 미래의 날을 세팅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 뵙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